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어제 라이브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조금 쉬려고 하다가 내일 휴장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급하게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퐁당퐁당 데이가 됐어요. 우리는 글로벌 증시를 이제 격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9월 30일 뭐죠? 3분기 마감일이에요. 제가 9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상승세, 즉 3분기 수익 확정을 위한 시세가 나오던 거다. 그래서 기간 주도 상승이 나왔고, 기간 주도 상승이 금요일부터 끝났어요. 길어봤자 오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의 윈도우 대신 끝났고, 오늘은 당연히 관망 증세가 일어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언제 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 지을 것인가, 이 의제를 언제 정할 것인가, 날짜를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력한 거는 10월 4일과 5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10월 4일과 5일까지 금투세가 민주당 의견이 유예로 방향이 잡힐지, 이거 상당히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언급도 있고 이래저래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요 8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8월 18일자 뉴스인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희망을 줬거든요. 금투세는 시행을 하냐 유예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결국엔 유예를 한데 빠른 시간에 해줘야 우리 시장의 랠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끌수록 오늘같이 금투세 빔을 때려맞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시장 빠질 이유 있었나요? 일본은 빠지고 중국은 올랐어요. 근데 일본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진다? 그럼 일본이 다카시 사나 시장 우호적인 분이 총재의 후보가 올라서 기대감으로 오를 때 우리 시장 왜 안 올랐어요? 이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어야죠. 이 영향도 없었고, 오늘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것에 이제 아무래도 뭐 금투세도 강화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시다 총재의 기조를 이어가는 이시바 총재죠.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 영향보다 또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 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로지 우리 증시의 고유의 시세가 나왔다. 특히 삼성전자를 오늘도 7천억 가까이 6,96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최소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지금 반등 상당히 과하다. 그리고 지난주의 상승은 윈도우 드레싱이다. 다만 저조차도 이거 길면은 10월 31일까지 시장을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퀀트가 얘기하고 있어요. 빠르면은 뭐 이 전주, 늦으면 이 뒷주로도 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일을 10월 30일로 잡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린 건 마지막 인내심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날 정도가 이제 슬슬 돼가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시장이 빠질 수도 있어요. 편합니다. 저도 현금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비가 된 것과 지루함을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끌고 언제까지 우리 시장이 꿀먹은 장이 될 것인가, 이거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슬슬 저도 이 지겨운 시세에 지쳐가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께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요인을 보면은 역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고 있죠? 와, 외국인이 그냥 미친듯이 팔고 있죠. 그래서 제가 베타즈 분들께 10시쯤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계속 1시간 내내 여러분 걱정돼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누군가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기관 누군가는 이 던지는 셀링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업종적으로 2차전지든 바이오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IT든 그 어느 섹터에도 수급이 안 들어간다. 심지어 테마도 잘 안 잡히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재수 없으면은 이거 오후장에 미끄럼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수르륵 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2600 깨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깼어요. 물론 이게 체감이, 우리가 아무래도 대비도 많이 해놨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이 막 엄청 뭐 무섭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죠? 오늘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조를 매도했어요. 선물로 쭉 찍어 누르고 선물 그냥 회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시세를 조정하는 데 이용하고 실제로는 우리 시장을 비싸게 팔아먹더라.
뭐 옵션 시장은 제가 보기엔 해지 개념이라 크게 의미가 있는 수량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도 중간에 바이오가 반등 정도는 해주면서 살려놨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더라. 그나마도 바이오가 지난주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때 아무래도 약세를 보였다 보니 지금 순환매적으로 야 이번엔 바이오 차례냐. 특히나 IT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쥐약을 먹어서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매수 선상이 없었겠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꽤나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차익에 힘을 쓰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LG 에너솔루션 그렇게 좋다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거 일부 차익했습니다. 일부 차익했고 전량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한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트레이딩, 여기서 LG 엔솔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종목 준비해 놨습니다. 이래서 양쪽 대응 다 해놓은 상태고 단기적으로 고가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 누가 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는 경고를 많이 드렸어요. 올라오는 동안에 노랑보라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얘가 더 간다고 한들 노랑보라 시그널에 200일선이 있으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기어이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9.3조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2차전지 상징적인 이 종목이 윗꼬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달았다는 것, 이런 거에서 제가 또 거래량도 오늘 340만 주나 나왔거든요. 이런 걸 따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간다. 그리고 또 저항선도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늠해서 2차전지를 일단 일부 차익하는 대응을 해야 할 구간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종합지수가 그동안 올라온 동안에 2차전지도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반도체보다도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쉬었더라도 그래도 2차전지 꾸준히 올라온 거 따지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서 먼저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2차전지가 따라 올라왔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종합지수는 이렇게 주도 업종들이랑 같이 흐름을 함께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건드린다, 뭐 한다 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오전 브리핑에 남겨드린 게 아직도 있습니다. 굳이 뭘 산다면 아마 바이오의 매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상승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2차전지고 IT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냥 현금 만들고 일단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언제든 대응만 할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하락 종목이 오늘 코스피 711개, 코스닥 1260개, 약 1970개의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한 500개 종목 정도가 상승했다는 뜻인데 내가 5개를 가졌으면 1개는 상승하고 4개는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1개도 보통은 다 잡주나 테마주 이런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한 재미없는 시장이었고, 오늘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 5% 끝까지 밀어제꼈죠. 더군다나 무서운 게 삼성전자가 61,500원이에요 제가 이거 62,400원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요거 얼마 전에 한번 깼다가 그래도 들어 올리고 반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그냥 깨버렸어요. 오전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 중에 62,000원 깨지면은 아마 우리 시장이 지옥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많이 돋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외국인이 하루 만에 이 자리에서 6만원이란 가격에서 삼성전자 7,000원 팔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 빠진 거 보니까 2차전지가 안 좋았네, 이런 것도 엿볼 수 있고요. 미선물은 그다지 빠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 보는데 미선물은 그냥 여기서 상승세 만들다가 흐지부지인데 우리 증시만 미끄럼틀 탔고 빅스 지수가 살짝 튀는 모습, 뭐 경계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아닌데 뭐 이렇게 움직였고, 니케이가 4.8%, 그리고 중국이 7.6% 상승, 굉장히 대조적이죠. 오늘 아시아 시장이 완전 따로법으로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매크로 지표는 딱히 뭐 주요한 그런 포인트는 없고, 일본과 중국의 영향이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이 다가올지, 중국의 긍정 효과일까 아니면 일본의 부정 효과일까 아니면 우리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금두세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거 과연 4일이나 5일, 그렇다고 하면은 수요일에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네, 금요일에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네, 이번 주는 안 되네. 그리고 뭐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죠. 이런 것들. 근데 시장은요, 이번 금요일에 PCE 지표가 예상치 하회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회하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11월에 빅컷 기대감으로 호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는 세력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건 호재네, 이건 악재네 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판단하는 거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뭐 저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표를 보면 일단 2일날 ADP 고용 지표고요. 미국에서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 있습니다. 중간에 졸트 보고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일단 수요일 밤에 나오니까 우리 수요일 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수요일에는 이제 오늘과 내일 있을 이벤트들이 반영이 될 텐데, 제조업 지수 PMI 요게 이제 또 고용과 그리고 생산 지수 이런 거, 인플레 이런 것들과 또 관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 텐데,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서 신고가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 것 같아요. 왜냐, 엔비디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한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우나 S&P가 신고가 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쉬면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텨주면서 키높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엔비디아 성장하고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블랙웰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장률이 과연 지난 4분기, 작년에 4분기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수습한, 지금의 성장성을 수렴하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폭락이나 뭐 폭등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한 장세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고유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심이 금투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우리 시장의 상승 시그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항상 설명을 복귀해서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 다른 건 없고, 여기 딱 키워드 보면 지난주 시장이 랠리를 펼친 동안 약세를 보인 바이오 업종의 일부 반등이 이번 주 진행될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 딱 바이오 찝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2차전지 IT 막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지금도 여기 위에서도 2차전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시그널들을 보고서 2차전지가 단기 고점 혹은 단기 수렴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역시 바이오밖에 없네 라고 얘기 드렸고,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콕 집은 셀트리온, 그리고 또 뭐 있죠? 포스코 퓨처에 오늘 아침에 좋은 시세 보였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 일부 딱 모든 종목 하락 때 딱 얘네 둘만 오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표를 본 이유는 키높이가 낮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코스닥이 2차전지가 올라간 동안 얘 혼자 코스피에 속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소재주, 포스코 퓨처이구나. 그리고 셀트리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키높이 봤을 때 이거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진펜트라 잘 나가는데 이거 안 가는 거 이유가 안 되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셀트리온의 강세를 얘기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그지 같아가지고 못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세 가지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 고유의 리스크인 금투세.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8월 중순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다. 근데 역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다. 결국에는 지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대놓고 얘기 못 드리겠지만, 금투세 토론회에 참여한 이 땡땡 국회의원 딱 검색만 해보시면은 거기 메인 페이지에 이제 자료까지 첨부해가지고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 일목요연하게 엄청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주식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본다면은 이거 진짜 금투세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국회의원들이랑 민주당이랑 유해랑 시행놓고 엄청 싸우네. 야, 근데 이거 시행하는 게 진짜 나쁜 거 맞아? 라는 정도의 뭔가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야,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금투세 시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쉽게 타결이 될 것인가, 당론이 모아질 것인가,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금투세가 유예된지 확인하고 우리 현금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금리상 리스크. 이거는 당장의 우리 리스크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아마도 N달러가 140엔 이하로 빠져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이러면 이제 영향력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8월달 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부 출회가 되면서 우리 시장을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미국 시장도 같이 하방 압력이 닿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단기적인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는 해가면서 봐야 할 포인트다. 그리고 미증시에 고용돼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증시를 막 엄청 폭락으로 이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미국은 그냥 무난하게 소화할 것 같은데 우리 증시의 발작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막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안 좋으면 야 비컷 하겠네 금리나 오예. 아니면 금리가 너무 좋으면 야 이거 인플레 우려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준이 금리나 늦추겠네? 오 괜찮겠네. 이렇게 그냥 합리화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만 지금 발작 버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시장의 눌림의 이유는 사실은 대놓고는 안 나오고 있지만 금투세라는 거를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시장의 추세 전환을 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포지션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건 최소한 한 번은 눌림목 나올 거다. 오늘 눌림목 나오기 전에 시장은 랠리를 만들고 있었죠. 최소한 21선. 21선까지는 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지금 내려오든 22선 터치는 한번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우리 시장의 추세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계속 강조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현금 안 쓰게 잡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강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제 얘기거든요.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당 의총 개최를 논의할 것, 이거를 오늘 한다고 했는데 이제 10월 4일과 5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때 당론이 모아져야 될 텐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유예가 대세 논의라고는 하는데 전 조금 지켜보려고 해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과연 이 금투세 시행에 따른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할 것인가, 사모펀드를 통한 절세, 이런 꿀같은 카드를 과연 포기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물음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금투세 관련 결정 방식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월 4일날 그리고 5일날 의견을 모아요. 당론이 이러니 저러니 뭐 시행 쪽도 있겠고 유예 쪽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의견이 당연히 잘 모이지 않을 거잖아요. 이번 토론회 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이 당론을 어떻게 정리는 해야 되니까 시행을 하든 유예를 하든 뭔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논의가 언제 날까요? 10월 4일과 5일에 나오겠죠. 그럼 이 10월 4일과 5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론이 모아지는 게 아니겠죠? 당론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결정 방식을 정하고 결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서 결정은 다른 날 언젠가에 하겠죠. 그럼 또 뭐죠? 시간이 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물론 10월 4일 5일에 정해주면 너무 좋죠.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거 안 정하고 또 결정 방식만 정하는 거야.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정 방식을 통한 어떤 표결이라던가 이런 거를 뭐 10월 13일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13일까지는 증시는 또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저는 조금 몸을 사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마침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고용지표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찍어 먹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하고 국회의원 사모펀드 내역 공개 검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마냥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허용 안 할 거거든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거 허용하면 금투세 시행해도 된다라고 제가 배타지 분들께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거를 승인할까? 절대. 국회의원분들이 저거 사모펀드 내역 절대 공개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르면 4일 의총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뭐 시행론, 유예론 나눠지는데 뭐 시행론도 있는데, 요거 시행론 쪽에 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서칭해 보시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마냥 당론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유예한다고 합니다, 유예 가시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할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언론의 플레이에는 맹점이 항상 있다는 거, 빈틈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런 걸 해야지 조회수가 늘어나요. 기자 입장이 돼봅시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베타제분들께 남겨드린 내용인데, 점심시간 이후에 2차전 쪽에서 에코프로모티가 기준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당기고 좀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최근 안 물리고 시대 많이 줬는데 현금 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노력해도 될 것 같다. 11시 정도부터 바이오 좀 반등 들어오는데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매수하지 마세요, 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1선 정도 보면서 투자 구성해보시자.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장세 유지한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드렸다는 거, 이렇게 좀
시장 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퀀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약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37일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56일까지거든요. 요 바닥을 잡는 구간이 56일인데 앞으로 37거래일 진행됐으니까 약 19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 퀀트대로라면 뭐 이 전후로 바뀔 수도 있는데, 요게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면서 요만큼이 더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꺾였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꺾였어야 될 시세가 조금 더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지저분하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급락 형태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어이 여기까지 저점은 모르겠어요. 이건 좀 특별하니까 일단 저는 2360포인트를 열어는 놨는데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2490포인트 요 라인 2490포인트를 깨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을. 너무 우리가 위축되진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는 합니다. 물론 키워드는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보면서 코스피를 이제 기준 삼아 바닥을 한번 찾기를 시도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2490포인트 가기 전까지는 조금 몸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등한 거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만들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0일 구간 그냥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21선 쪽에서 이거 지지받는 거 보고 진짜 이제 랠리가 나온지 판단해 보자고 했는데 너무 한 번에 빠져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반등을 기다리기보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관망해보자, 관망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바이오가 살렸습니다. 바이오까지 같이 빠졌으면 오늘 코스닥은 진짜로 초급락 나왔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일 코스피가 반등을 못한다, 코스피, 그러면 코스닥은 내일 따라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섭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안 무서워요. 왜냐면 저희 보유 종목이 좀 튼튼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빠지는 거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제가 무서운 거는 지금 미끄럼틀 탈까봐 23년 이럴 때 한 9월쯤에 이렇게 빠질까봐, 이런 게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뭐 요런 자리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거고,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 드린 거는 뭐였죠 여러분? 코스닥이 이 구간 21선을 한번 디뎌주고 디딤닫기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돌파하면,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선 따라 붙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이 도출될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되겠죠. 그거 아니면 재수없음보다 미끄럼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안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닥은 일단 진짜로 마음 먹고 빠진다고 하면 이거 빠지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650P예요 여러분. 상당히 아플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일단 경우의 수에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려보겠고, 오늘은 역시나 다같이 움직인 것 같지만 바이오가 강세를 이끈 모습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중간에 반등했지만 역시나 시가 이하고 코스닥이 깨지는 게 2차전지 위주로 좀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합판을 한번 간략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냥 파란 나라입니다. 마냥 파란 나라고 뭐 강세 종목 딱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도 리가케 웨이비의 3000당 제약이 강세를 조금 보여줬고, 뭐 오스코테 보로노의 지하 이렇게 폐질환 치료제 쪽 강세 보였고, 아침에는 이찬지가 나름 강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음봉의 두께가 좀 두껍죠. 엔킨 같은 경우는 12 조달, 이거 아마도 최소한 2천억이거든요. 최소한 2천억 이상의 시비가 조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대표님이 유상증자를 주주들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이쪽은 좀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좀 낮은 편이에요 엔캠이. 그래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유상증자를 했을 때 참여할 자금이 대표님이 없습니다. 참여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20%든 30%든 유증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엔킴이 만약에 유증을 하면 거의 2천억 규모, 많게는 3,500억에서 4천억 규모까지도 나와야 하거든요. 여기서 20%만 유증 받으려고 해도 대표님 기준으로 지분율 따지면 대충 700억, 800억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런 돈 없습니다. 지금 오정강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가 급락 나와요. 수급 꼬여버립니다. 지금 엔캠은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안고 싶지 않으니까 12로 돌리려는 것 같아요. 또 12의 귀신이거든요.
12의 귀신이어가지고 나중에 주가 희석되더라도 그냥 12로 갈란다 이런 방향 잡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늘 10% 넘게 빠진 거고, 이거 말고도 월말 10월 말에 오버행 있습니다. 근데 오버행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40만 주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저도 엔캠을 뭐 전액도 그렇고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살짝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액 쪽이 무조건적으로 북미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캣캠이라고 얘네가 NCM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전액 만든 애들이거든요. 이 파이는 엔캠이 많이 뺏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틴치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중국 1위, 그리고 전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을 만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 틴치가 미국에서 중국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요.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틴치가 지금 미국에서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경우도 유예를 해줬잖아요. 중국산 흑연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가동률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응급지 쪽. 그래서 이런 걸 예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 금양이 굉장히 제가 엄청 싫어하는 종목인데, 저는 7% 빠진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사업을 우리가 해보려고 말하기 전까지 시총 3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500억짜리 유증 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8천억짜리 유증 찌라시도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양이 2차전지 사업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이익 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가고 유증까지 이렇게 때려버리네요. 자, 이런 종목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답없이 밀렸고, 바이오도 일부 많이 밀렸다는 거, 블루엠텍 정도가 이제 위고비가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위고비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냥 싶어요.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가 이제 LG가 구형경, 이분이 이제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거 이제 엮여가지고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거는 이제 증선위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지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거 아마 올해는 안 걸릴 텐데, 요게 아마 마무리가 돼야지 이런 종목들, 오늘 이것이 급락한 종목들에 대한 수습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빼면은 딱히 뭐 빠진 종목도 이유가 없거든요. 지노맨 컴퍼니나 뭐 이런 거 소형주니까, 소형주들 그냥 뭐 빠질 수 있죠. 뭐 펩트론, 아이센스, 라파스 이런 종목들은, 이오플로우, 뭐 차바이오텍 이런 건 그냥 빠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너무 뭐 의미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엔터주가, 화장품주가 지난 금요일에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제 약발 당한 겁니다. 그냥 반등세 한번 다 나왔던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다. 그리고 정말 얄미운 거는 우리 시장이 끝나자마자 미증시 선물은 반등이에요. 진짜 얄밉죠. 우리 증시 3시 반에 땡 치자마자 반등.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를 금투세를 가지고 조물락 거리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는 쳐 맞아라. 가격 싸게 빨리 눌러놔. 그러면 금투세 해결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할게. 이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반등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팔아요. 개인이 올리고 있고 기관이 3분기 마감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상승인가요? 이 상승인데 진짜 상승이냐,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진짜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해봐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3분기부터 진짜 우리 시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이 닳도록 뒤에 변수가 없다면, 근데 그 변수가 금투세만 아니면 3분기부터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금투세만 아니면, 금투세만 빨리 해결해 준다면, 이런 전제 붙였고, 또 9월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 저는 시간이 흘러서 10월로 접어들수록 10월에 접어들어서도 점점 현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9월 초에 먼저 시장이 발작을 시작했고, 금투세에 대한 발작을 시작했고, 현금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위든 아니든 이제 방향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고, 또 우리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요. 잘 가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살짝 해주는 정도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게 최대한 싸게 잡는 그런 포인트를 포착하도록 그런 노력을 할 시기다. 지금 막 뭘 들이대고 이렇게 그런 시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얘기 들어보면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수요일날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좋은 휴일 보내시고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